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 있는 708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위아 오케이의 최송현입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들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김상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류의 유경미 대표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구술체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들께서는 그야말로 재외동포 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분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그 최전선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재외동포 분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민족의 이민 역사가 1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격변하는 우리의 역사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더욱이 대표적인 예로 사할린이나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와 관련된 역사,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발생했던 전쟁고아와 해외 입양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역사는 개인의 서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의로의 강제 동원 및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 또 파독 근로자들의 삶, 이런 개인의 기억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서사는 구술체록 외의 방법으로는 수집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사적 증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는 항상 그분들의 뒤를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는 사라져가는 재외동포들의 오랜 이민 역사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디지털화해서 장기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단체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외 한인회 행사의 과정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사진과 영상을 그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민간 참여 통합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교육, 전시, 그리고 학술 연구 등에 활용해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함께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경미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구술체록 사업도 이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크즐오르다라고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의 그 세가이 미하일이라는 한 90세 어르신이셨어요. 사전에 이분은 한국어를 모릅니다. 이렇게 알고 이미 이제 통역하고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소련에 와서 소련 글이 일다나니까 이름이 백개야서 서는 짙었으나 이름이 백개야서 세가이 미하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지만 한 80% 정도는 한국어가 통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경험이었었어요. 저도 구술체록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보고 딱 느꼈던 게 역사를 글로 읽는 것과 한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게 이렇게나 다르구나. 이게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관장님도 혹시 영상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재외동포의 삶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낯선 환경을 극복해온 동포들의 삶을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동포들의 삶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대중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제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이민사가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갖추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감성적인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
구슬체록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얼마 전에 중남미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그 사할린 동포분들하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파독 근로자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남미 쪽을 기획해서 그것도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중남미는 왠지 거리가 더 멀어서 사연을 듣다 보면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쿠바의 마르타 임김 선생님을 제가 또 감명 깊게 봤어요. 쿠바 이민이 그 원래 이제 멕시코로 1033명이 갔다가 한 300여 명이 쿠바로 넘어가게 돼요. 제가 감명 깊었던 건 그때 가셨던 분 중에 임천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르타 임김 선생님의 아버지셨는데 이분이 쿠바 이민사라는 책을 만드셨어요. 300여 명 정도의 그 쿠바에 가신 한인 분들이 그냥 흩어져서 현지화돼서 살았으면 아마도 흔적 없이 모든 기록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왔고 어떤 배를 타고 며칠에 걸려서 도착했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다 여기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그 쿠바 이민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쿠바의 이야기를 아마 대부분 그냥 몇 줄밖에는 몰랐을 거예요. 미국에 전우석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쿠바에 놀러 갔다가 이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헤로니모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다니는 그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을 정도로 이 집안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영감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뜻이네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한데 구술체록 다 영상으로 남겨오신 거잖아요.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사할린이나 독일 편은 다 이미 공개가 됐고 중남미는 내년 초 정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계획입니다. 네. 저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 구술체록 외에도 관장님, 재외동포분들의 기록물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뭔가 마음에 딱 남는 기록물 몇 개만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 첫 번째 공식 이민, 즉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노동 이민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이민은 브라질로 이제 농업 이민을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1962년 부산에서 이민선에 오를 때부터 그 다음에 적도를 이제 넘어서 브라질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 그리고 정말로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을 백옥빈이라고 하는 여성이 일기로 그 서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글로 윤문을 해서 출판해서 이제 연구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일기는 개인의 서사뿐만이 아니라 거주국의 현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이런 기록물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일단 월미도에 있는 우리박물관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하와이 이주 100주년을 기념해서 인천 시민들과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설립했고 지금 인천광역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 역사 박물관이고 우리 민족 전체 이민사를 다루는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교육 자료로는 재외동포 자료실이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그래서 자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검색을 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현재 있습니다. 실물로도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공사 중이시라고 12월 달까지 이제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오픈을 하는데 외교센터 3층에 전문 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관련된 모든 전문 서적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또 한편에는
그 제가 이번에 우리가 만든 영상이라던가 디스플레이를 해놔서 그쪽에서 이제 보고 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실도 한켠에 좀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 건립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센터는 또 어떤 곳인가요? 그럼 일단 아직은 가칭인데요.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는 시흥시 백오동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지상 5층 규모로 2025년 이제 내년 하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건물은 주로 이제 전시관, 아까 말씀하신 전시관이나 자료관, 그다음에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이제 아카이브 구축 사업, 또 재외동포 자료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또 그다음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세대 육성 사업을 협력센터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차세대 재외동포의 그 한인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또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실행이 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걸까요? 재외동포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고 수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조사된 자료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그 국내의 모든 연구기관의 재외동포 자료들이 모이고 또 디지털화해서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전문가에서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왔고 앞으로도 함께 써내려야 할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이 공감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여행만 가도 애국심이 막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재외동포 분들은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헌하신 게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오늘 배운 것도 많았지만 또 즐겁게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마음이 막 찡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어서 저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나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 구슬체록을 통해서 제가 전 세계의 재외동포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동, 보고 듣고 또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은 좀 짧거든요. 근데 인터뷰는 1시간 반 내외로 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서 구슬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자료실이나 이제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개인의 서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은 당신들의 기억과 기록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고 계세요. 당신들의 흔적이 남긴 서류, 사진, 그리고 일기 등이 모여서 모국의 국민이 경험하지 못한 재외동포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재외동포들의 서사는 위대하진 않았겠지만 당신에게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기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재외동포의 역사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계기로 동포들의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 이민사가 올해로 1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역사가 쉽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기억함으로써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아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